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새학기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등교 수업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방역체제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2주 동안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정상 등교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개학일로부터 2주 동안을 적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 등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일괄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하라며 2주 전에 발표했던 학사 운영 방안보다 더 강화된 방침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지역 학교들은 정상 등교로 새 학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존의 정상 등교 원칙을 그대로 가져가되 학교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에도 일괄적인 수업 방식 전환보다는 즉각적인 검사를 통한 수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1학기 교육과정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 같아서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례별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또 새학기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신속한 감염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PCR 검사팀을 운영하고 학교 방역 전담 인력을 추가 지원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접촉자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가진단 도구는 현재 초등학교 돌봄 학생 사용분에 대해 일선 학교에 지급된 상태며 매주 단위로 각 학교별로 분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0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4,158명, 경북이 3,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일주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에는 1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0%,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62.3%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경북은 닷새째 3,000명대를 보이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54.7%입니다. 탈모라든지 백혈병, 유방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오셔서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백신에 대한 트라우마와 혐오증이 생겨서 맞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은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세 이상 국민의 약 5%가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5번째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기존 mRNA 계열의 백신과 달리 독감 백신처럼 합성 항원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상이 나왔는데 맞아볼래 하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새로운 방법의 백신이 나왔으니 그동안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2차에 거쳐서 즉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거죠. 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노바백스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3차만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2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다음 달 7일부터죠.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900여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21일 0시 기준 1차 신규 접종자 4명 중에 1명은 이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경북 영덕의 산불. 산림당국은 농사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아 불꽃이 튀면서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 곳곳에는 이런 반사필름이 방치되거나 무단 소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수확이 끝난 과수원 구석에 농업용 필름, 일명 반사필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농자재들은 돌돌 말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과수작물 밑에 깔아 사용하는 농업용 반사필름. 이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과가 볕을 받아 금방 착색되기 때문에 필수 자재로 사용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에서는 폐기하지 않고 소각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과수 농가마다 처리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농업용 필름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농민들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몰래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그냥 폐기물 그거 두 가지만 해. 나머지 영농 폐기물은 알아서 치우라 이거 돈 내고 못하는 거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거의 다 소각하지. 문제는 방치된 반사필름이 농한기 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루미늄 재질로 코팅돼 있는 데다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덕에서는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500개에 달하는 산림 약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반사 필름과 그 전선의 접촉 부분에 갑자기 이제 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선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배출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이제 은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하고 보관을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사정은 이렇지만 수확기가 끝난 뒤 반사필름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지원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이라 농가들은 애를 태웁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 과수 중 약 21%. 이 중 경북 지역이 19,000여 헥타르로 가장 넓고 충북과 경남에서도 3,000여 헥타르가 넘는 곳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자재인 반사필름이 농촌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천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서러벌 도시가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동부동을 포함한 3개 구간에 8억 3천여만 원이 투입돼 도시가스 공급관 2.9km가 설치되며 123세대의 도시가스가 신규 공급됩니다. 비용은 서러벌 도시가스가 40%, 자치단체가 60%를 부담합니다. 영천시는 2025년까지 지역 5개 동 도시가스 보급률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는 기존의 등유나 LPG보다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2025년까지 동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 90% 목표로 에너지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청도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청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고교 신입생과 청도 지역 학교로 전학 오는 1학년 학생입니다. 신입생은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전학생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